우리는 영유아 시기를 보내고 그리고 다양한 학습 과정을 거치면서 청소년에서 어른이 된다. 혹자들은 말한다.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 학교 생활이 더 마음이 편하고 걱정이 덜했음을 말이다. 하지만 더럽고 부조리한 사회생활 못지않게 학교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현대사회의 축소판이라 보여지는 애니가 있다. 그것은 바로 학교라는 것이 결코 배움의 성지나 교우의 공간만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돼지의 왕 되시겠다. 가압류 빨간 딱지가 온 집안에 붙어있고 자신의 아내로 추정되는 한 여자가 목이 졸려 싸늘한 주검으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에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이기지 못해 눈물을 쏟아내는 경민이. 이윽고 그는 울리는 전화 벨소리에 눈물을 닫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심부름 센터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게 된다. 심부름 센터의 착수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정종석이라는 사람을 찾아달라는 의뢰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며 정종석의 전화번호를 얻자마자 바로 태도를 돌변하는 경민이었던 것이다. 한편 그토록 찾고 있던 종석이는 출판사 사장에게 갑질을 넘어 인격 모독성 발언을 듣고 있음에도 밥줄이 끊길까봐 혹은 오랜 시간 동안 자주 털려서 항체가 생겼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깔끔하게 집으로 퇴장한다. 집으로 귀가 후 몇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근 후 집에 들어온 아내에게 출판사 사장 앞에서 깨갱하고 순종적였던 종석이가 낮에 자신을 탈탈 털었던 출판사 사장 그 이상의 존재로 빙의되어 폭언과 폭행으로 사정없이 아내를 짓밟아버린다. 어린 시절부터 지하 단칸방에 살며 현재까지 빌어먹이며 살아왔던 종석이가 이러한 현실을 탄식하며 울부짖을 때 걸려오는 한 통의 전화. 그렇다. 경민이가 심부름 센터를 통해 전화번호를 알아낸 사람은 중학교 시절 가장 친하게 지냈던 종석이었으며 15년 만에 종석이를 만나 술잔을 주고받으며 그 당시 못다한 이야기도 주고받으며 회포를 풀기 시작한다. 술자리에서 15년 전 과거로 돌아간 찐따 경민이와 종석이 겉으로 보기만 해도 유학할 대로 유학하여 괴롭힘 당하기 딱 좋은 이 둘이었던 것일까? 등교 입실하게 된 그 둘 중 딱 봐도 반에서 가장 양아치 느낌이 물씬 풍기는 강민이라는 녀석의 부름에 경민이가 단숨에 달려가고 경민이의 풀 발기된 똘똘이를 한없이 쓰다듬으며 쪼물딱거리는 강민이의 모습과 그러한 강민이의 스킨십에 짜릿하게 반응하는 경민이의 모습을 경멸이라도 하는 듯 그 둘을 보며 종석이는 생각한다. 마치 이번 일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종석이의 시선은 보는 바와 같이 어색하지 않았던 것일까? 시간에 쫓기고 쫓겨 학교 숙제를 하고 있던 경민이, 그리고 그에 반해 학생회장 후보가 불쑥 찾아와 교단에서 연설을 시작한다. 경민이 이외의 모든 학생들이 학생회장의 공약 연설의 모든 감각을 집중하여 그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경직된 발치를 보내고 있었지만 오로지 숙제를 초집중하고 있던 경민이만큼은 학생회장 공약 연설에 눈과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양아치 그룹원들의 내리갈굼은 같은 반 최강자 강민에게 영향을 미쳤으므로 종전까지만 해도 경민이의 똘똘이를 이뻐했던 강민이가 돌변하여 눈물이 쏙 빠지게 경민이를 접해기 시작했던 것이다. 처맞으면서 징징거리는 경민이를 지켜보던 종석이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차마 나서지는 못하게 되고 갑자기 존재감이라곤 1도 없었던 철이라는 녀석이 혜성처럼 등장하여 10년 묵은 경민이와 종석이의 체중을 풀어주기 시작하는 듯 했다. 이러한 학교의 약육강식 세계에서 철이의 박력 있는 모습에 용기와 희망을 얻고 마냥 강하기만 했던 강민 일행들과 같은 공기를 마시길 원했던 것일까? 종석이는 집안 사정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누나의 징징거림의 결실 끝에 구입한 게스 청바지를 몰래 훔쳐입고 등교를 하였지만 종석이의 청바지가 여자 청바지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챈 강민 패거리는 일전에 철이에게 쳐맞고 조용히 찌그러져 있기는커녕 종석이가 자신들과 같은 레벨이라는 것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듯이 놀리기 바빴던 것이다. 바로 그때 찐따 경민이처럼 나서지 못하는 종석이를 대신해 철이가 또 등장한다. 철이가 칠판에 낙서를 지우자 강민 패거리들이 철이를 뒤에서 공격하자 쓰러진 철이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벨트를 채찍 삼아 패거리들을 단숨에 제압하자 이 사건으로 하여금 결국 철이는 2주 동안 정학 페너트를 먹게 된다. 경민이와 종석이를 파티원으로 걷어들이기 위해 철이는 하굣길 근처에서 그들을 기다리게 되고 시덥지 않은 우리들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준 철이 덕에 다음은 중학교 학창시절은 어제와 같지 않을 거란 생각에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경민이와 종석이었던 것일까? 내일 하교 후 동네 빈집으로 철이를 만나러 가던 어느 날 살아남기 위한 강한 정신교육을 받기 위해 괴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남기기 무섭게 철이는 고양이를 칼로 사정없이 찔러 죽인다. 그리고 칼을 종석이에게 넘겨주자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강민 패거리들을 생각하며 종석이도 칼로 고양이를 난도질하는데 성공하지만 경민이는 주행랑치게 된다.
경민이가 도망간 후 철이는 심적으로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방금 사귄 이 친구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종석이에게 집안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철이와 함께 있던 시간 동안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종석은 오로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이것만이 지금의 학교 생활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철이가 정학을 당한 지 3일쯤 지났을까? 칙칙했던 학교 분위기를 잠시나마 전환시키는 일이 생겨난다. 즉 박찬영이란 새 친구가 전학을 온 것이다. 담임 선생님이 그의 스마트함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모습과 다른 학생들의 이목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하는 찬영이의 모습에 철이가 피력했던 어두운 희망보다 찬영이가 자체 발산하는 맑은 희망이 이끌렸던 것일까? 특히 마음이 흔들렸던 경민이는 찬영이의 그러한 매력 포인트 때문에 백마탄 왕자가 되어 자신을 구해줬던 철이를 뒤로하고 결국 공부도 잘하고 교우들로부터 인기가 많아 강민 패거리가 찬영이를 어찌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찬영이를 택하게 된다. 다음날 글짓기 대회 반 대표로 찬영이가 발탁되자 강민의 딸딸이 안정이가 찬영이에게 너무 나댄다는 이유로 엘로우 카드를 제시하지만 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보란듯이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한다. 이러한 찬영이의 모습에 어둡고 절망적인 중학교 생활의 탈출구를 찾았다 확신하게 된 경민이는 자신의 고기 반찬을 찬영이에게 상납하며 인사를 한다. 하지만 희망의 빛이라 생각했던 찬영이가 강민에게 오줌 테러를 당하게 되고 이에 머리 꼭지가 완전히 돌아버린 찬영이가 작고 귀여운 커터칼을 들고 강민에게 저항하였지만 찬영이는 속수무책으로 탈탈탈 털리고 만다. 그리하여 찬영이는 글짓기 대회의 주도권을 결국 강민이에게 양도하게 되고 처맞고 얼굴이 부어있는 상태로 자신의 반 학생들과 하나가 되어 강민이에게 박수를 보낸다. 경민이 자신의 선택은 그릇된 선택이었음을 알게 되자 다시 종석이와 철이에게 돌아가게 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연이어 사건이 터지게 된다. 경민이네 아버님이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트집잡아 화장실에서 강민이가 경민이를 괴롭히기 시작하였으나 그들의 앞에 나타난 철이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민이를 어제보다 더 강하게 제압하는 듯 보였으나 강민이의 따까리 안정이가 담임 선생님한테 폭행 사태에 대해 꼬지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 것을 보았을 때 결국 이러한 행포들을 멈출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윽고 담임 선생님한테 회초리를 맞고 교실로 돌아온 철이는 강민 패거리를 완전히 묵사발로 만들고자 다짐했던 것일까? 지원 사격을 온 강민이의 라인이었던 손석응마저 쉽게 제압하고 다시금 이를 담임 선생님에게 꼰질러 이 상황을 정리하려 했던 안정이는 얌전히 있던 같은 반 애들에게 둘러싸여 계획은 실패로 돌아간다. 이로써 철이는 유약하고 자기들의 의견을 제대로 피력 못하는 반 친구들의 영웅으로 자리 잡는 듯 하였으나 철이가 요 근래 자기 똘마니들을 차근차근 집 밟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강민 라인 선배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고 경민과 종석이를 접해면서 철이와 함께 수업을 마치고 학교 옥상으로 올라오라 지시한다. 이들 권력 앞에서 언제나 잠자코 복종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철이는 경찰들과 함께 시신이 안치된 병원으로 동행하게 되자 철이가 없었기 때문에 옥상으로 끌려간 종석이와 경민이는 선배들에게 한 대 맞을 걸 2대, 3대 아니 실컷 쳐 맞게 된다. 상황에 따라 얍실한 모습을 보여줬던 경민이는 아니나 다를까 처 맞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우리의 대장님 철이를 데려오겠다고 얘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죽음에 분노가 배가 되어 옥상으로 불려온 철이는 혼자서 패거리들을 모두 제압하는 듯 보였으나 강민 라인 선배들까지 가세했기 때문에 이를 당해낼 재간이 아니었기에 주먹에서 칼을 꺼내 휘두르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은 담임 선생님이 옥상으로 올라온 순간 마무리가 되고 철이 역시 중학교 1학년의 학교 생활도 마무리가 된다. 빈집에서 질질 짜는 종석이와 경민이 앞에서 철이는 필사의 각오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반복되었던 일들을 그들에게 결코 좋은 추억이라는 것으로 남기지 않기 위해 공개 자살 프로젝트 설계를 하며 크게 웃는다. 철이의 퇴학 이후 눈치만 보며 방관하고 있던 반 친구들에게서 철이라는 우상의 존재는 서서히 잊혀져가고 때마침 종석이는 찬영이와 마주하게 된다. 그때 오줌 세례와 구타를 당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찬영이는 어른이 되면 어차피 만날 수 없는 놈들이기에 무슨 수를 써도 그놈들을 이길 방법을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학교를 다니는 순간만큼은 그들에게 그냥 굴복하며 살아갈 것을 조언한다. 하굣길을 걸으며 찬영이가 했던 말을 골똘히 생각하는 종석이는 찬영이의 말이 일리가 있다 생각을 해보지만 전에 철이와 사정없이 칼빵을 놨던 고양이의 환영이 병신들은 병신들끼리 놀아야 한다는 말에 종석이의 몸과 마음은 병신같이 언제나 제자리 걸음이었던 것이다. 몬들을 격하게 흡입한 탓에 강민 패거리들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흥분을 감출 수 없던 철이는 치밀한 자살 플랜을 공표한다. 하지만 철이의 그토록 강직했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찾아오고 만 것이다. 아버지의 비어있는 자리가 컸던지라 생계 유지를 위해 단란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던 철이의 엄마가 단란주점 사장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분노한 나머지 칼을 빼들고 사장에게 공격을 시도하고자 하였지만 53만의 전투력을 뿜어대던 철이가 망연자실을 하게 된다. 그렇다.
단란주점 사장의 아들이 경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경민이의 아빠가 단란주점 사장이라는 것을 알게 된 철이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일까? 한편 철이의 기가 막힌 계획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지니고 있던 종석이는 여태껏 괴롭힘을 당하며 아무 말도 못하고 끙끙거렸던 예전의 모습들과는 다르게 철이가 이 모든 것을 다 바꿔 놓을 것이라 생각했었기 때문에 자신의 똘똘이로 유린하는 강민 패거리에게 처음으로 들이대며 철이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과 믿음을 보여주는 종석이었던 것이다. 철이의 계획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설레임, 앞으로의 변화에 어쩔 줄 몰라 학교 주변을 서성이고 있던 경민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움츠려 있는 철이를 발견한다. 예전에 깡다구 있던 철이는 온데간데 없이 강민 패거리들을 제압할 수 있는 괴물이 아닌 같은 반 교실에 있던 평범한 반 친구들과 다름이 없는 모습으로 변모해버린 것이다. 철이의 계획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던 경민이나 그러한 이야기들을 벽 뒤에 몸을 숨겨 듣고 있던 종석이는 실망을 금치 못하게 된다. 마침내 다가온 조회씨가 옥상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철이의 앞에 모습을 나타낸 종석이는 태어난 척 계획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는 거냐고 묻게 되고 의견 전달이 안 됐을 것이라 생각한 철이는 계획이 수정됐다고 이야기한다. 우리들을 구해줄 구세주가 뒤로 발뺌하는 모습이 재확인되자 실망은 배가 되고 철이는 우리들의 영원한 왕이자 괴물로 내세우기 위함이었을까? 옥상 난간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던 철이를 결국 죽음으로 내던지게 된다. 이처럼 위로 올라가 색다른 공기를 마시기 위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자신의 위치는 늘 고착화되어 바뀌지 않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이 애니. 현재도 다를 바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창시절 학교에서도 학교 과정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을 했어도 이 애니 속 인물들처럼 현실에도 개가 있고 돼지가 있고 그리고 개들의 횡포로 방관하는 방관자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위치 속에서 숨쉬고 있는 것일까? 과연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찾아올 것인가?